안녕하세요.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원래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죠? 저희 8주 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법령 특강까지 끝내야 되는데, 주말엔 법령까지 끝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일장 내용을 조금 길게 하다가 좀 진도가 더뎌졌습니다. 그래서 56일차 영상과 57일차 영상 두 개, 네, 하나하나 진행을 할 건데요. 56일차는 오늘, 그리고 57일차는 내일 올라갑니다. 법령 특강이 아니죠. 주말엔 법령 읽기가 하루 더 진행이 된다고 해서 짜증내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싹 마무리하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읽는 법령, 그리고 내일 읽는 법령은 좀 양이 작아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거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숙련편에서 풀어봤었던 기출문제 하나 연결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실제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는지 요것들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 있죠. 이 법은 경찰 사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든 경찰에 대한 사무를 경찰이 국가경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국가경찰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국가경찰이 다 진행을 했던 걸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나누어서 국가경찰이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경찰이 있고요. 그 다음 자치경찰 이렇게 두 개로 이원적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경찰 사무들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이 국가경찰도 일반적인 경찰 사무가 있고요. 그 다음 수사 에 관련된 내용을 따로 책임지는 형태로 이원화시키는 것까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부분, 자치경찰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해야 하는 임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시행해야 한다. 국가가 치안을 담당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안을 담당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경찰이 이러한 종류의 업무들을 진행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찰 업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범죄 예방, 진압, 수사, 범죄 피해자 보호, 그다음 경비, 요인 경보, 간첩, 대테러 작전, 그다음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협 예방과 대응, 교통 단속, 그다음 외국과의 국제 협력,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이게 경찰 사무인데 그 경찰 사무를 일단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는 국가경찰 사무입니다. 그래서 3조에서 얘기한 요 다음은 사실 다 국가경찰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무인데 그중에 자치경찰 사무만 따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치경찰 사무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주민들의 생활 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방범 같은 거 들어가죠. 순찰 같은 거 들어가죠. 이러한 생활 안전을 위한 시설들 운영하는 거 들어가죠. 자, 그래서 안전사고,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그래서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이런 거 담당한다는 얘기 진짜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을 안전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 내 주민들의 생활안전 활동, 이게 제일 첫 번째 가목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나와 있죠. 여기요. 그래서 생활안전, 교통안전. 그래서 교통안전 관련된 내용들, 특히 이런 거, 통행허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된 이런 내용들, 이거 허가, 신고에 관한 사무들 쭉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혼잡이 발생을 한다면 그에 대한 혼잡교통 안전관리, 지역 내의 다중운집 행사들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의 수사사무인데, 사실 수사사무는 국가경찰이 담당을 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의 수사는 이런 겁니다. 소년범,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고, 그 다음 음란죄, 그죠? 공연 음란죄나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대한 내용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경범죄. 그러니까 사실 경찰이 매번 진행하는 정말 어려운 업무들 말고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업무들에 대한 수사권까지 자치경찰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종 아동 등에 대한 관련 수색 범죄들도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래서요. 지금 보시면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경찰청장도 있고 국가수사본부도 있고요. 이건 대부분이 중앙경찰에 관련된 국가경찰에 관련된 내용이고 실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 지방자치의 요거 자치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 그러니까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마지막 20조에는 심지어 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이 몇 명인지 그들이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다 시도지사가 임명인데 시도지사,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그 다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에 2명, 그 다음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다 해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이 중에 교육감이 있는 것도 좀 특이하죠. 지방자치론 같은 데서는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교육감이 있는 건 이게 지금 교육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경찰 사무들을 담당하고 있고 학교폭력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 추천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취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지사의 소속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게 되고요. 자치경찰제는 2019년보다 훨씬 이전에 제주에서 먼저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 전국 단위의 시행은 21년부터 전국 단위 시행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3번입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요. 이런 것들이 국가경찰 사무입니다. 이런 게 전형적인. 그 다음 자치경찰 사무는 이런 거 들어가죠.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그 다음 지역 내에 다중 운집 행사 관련한 교통이나 안전관리. 이거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들이죠. 자,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23년 국회제 9급이고 이거는 제가 숙련편에서도 같이 풀어봤던 문제여서요. 아마 숙련편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반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걸 통해 자치경찰 관련된 문제는 주로 요게 많이 출제가 됐잖아요. 2가지. 이게 우리 행정학 개론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인데 일반 행정직 문제집 중에서는 요거 2개 기억하시고 거기에 법령 내용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차원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주말엔 법력 읽기 경찰법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자,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